10월 31일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보복 공격을 명령합니다. 중동은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아직도 끝나고 있지 않고 이란까지 참전하여 확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인 포함하여 1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들만 군인 민간인 포함해서 4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것인데요. 가자지구의 인구가 230만 명인데 그 중에서 4만 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현재까지 수만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이런 수치는 민간인이 포함된 것이라 더욱 충격적인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였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전쟁을 시작한 하마스보다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국제 여론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약 10,0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물론 10,000명도 엄청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 4만 명이 넘게 사망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친미 성향의 국가라는 이유에서인지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 관심이 크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 같은 서방 국가들조차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반전 시위에 동참하는 것은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은 물론 아시아 전체적으로 중동 아랍의 민간인들 희생에 대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다소 둔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직후부터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과 테러가 끊이질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무고한 생명의 죽음에도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영향도 있기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전쟁을 이제까지 크게는 총 4차례의 전쟁으로 불려지는데요. 1948년과 49년에 있었던 1차 전쟁부터 1973년 4차 전쟁까지 있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있던 중동전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있던 전쟁이 바로 4차 중동전쟁이었는데요. 1973년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해서 발생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대 이집트와 시리아의 연합으로 전쟁이 치러졌고 이 전쟁에서 양쪽 모두 추정 사망자가 2만 명 정도이니 이번 전쟁의 사망자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역대급인 것입니다. 피해 상황이 이런데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전 세계와 특히 바이든 정부의 종전 압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마스와 전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7월 31일에 한 뉴스 기사가 세계를 놀라게 하였는데요. 31일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폭사했다는 뉴스가 뜹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하니예의 사망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하마스 내에는 강경파가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강경파가 존재하지만 이번에 사망한 하니예는 하마스 내에서 강경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휴전과 인질교환 이런 협상을 대대적으로 담당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강경파도 아닌데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니예가 사망하고 나서 하마스의 새정치 지도자로 지명된 사람이 야히야 신왈인데요. 이 신화르라는 인물은 하마스 내에서도 강경파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도살자로 불리던 사람으로 하마스 내에서 본인들의 활동을 방해한다거나 배신을 하거나 변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내서 굉장히 잔인하게 처형하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해 도살자로 불리던 사람인데요. 이번 하니예의 사망 사건으로 봤을 때 중동 아랍 관련된 몇몇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타냐후가 휴전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이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공연하게 휴전에 반대하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고 이번 기회에 하마스를 아예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경에는 이스라엘 극우 정당이 존재합니다. 하니예를 제거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현재인 2024년 8월까지 휴전을 원치 않는다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란일 수도 테헤란 한복판 건물에서 폭탄이 터져 하마스 지도자가 폭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란도 뛰어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실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러 정보기관들도 하나같이 이번에 하니예를 이란이 수도에 있을 때 일부러 제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란이 참전하게 이스라엘이 일부러 만들고 있는 것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이스라엘의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고
10월 5일에는 페제시키안이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개혁파인 페제시키안이 당선이 되고 임기가 7월 28일부터 시작되는데 7월 30일 취임식이 열립니다. 하이에도 페제시키안의 당선과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란을 가게 되었습니다. 7월 30일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나고 7월 31일 새벽에 이 숙소에서 자고 있던 하이에가 폭탄이 터져 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에가 사망 당시 묵었던 건물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안가였던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해외기빈용 숙소 즉 안전가옥인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정원이나 정보기관 이런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기빈의 치안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숙소였던 곳입니다. 이런 건물에서 해외기빈이 공격당해 사망한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인 거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하이에를 암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면 본인들이 하면 했다고 인정은 하지 않지만 본인들이 하지 않았을 땐 진짜 부정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하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번에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이에를 암살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에 의해 정설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2개월 전 이미 하이에가 묵고 있던 숙소에 폭탄을 설치해두고 원격으로 폭탄을 폭파시킨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의 입장은 외부 단거리 미사일의 소행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태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외 기빈의 안보와 치안을 책임지는 안전가옥이라는 곳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에 사실대로 발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면 건물이 완전 붕괴되어야 하나 공개된 건물의 프레임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번 일은 이란의 최정예 부대라는 혁명수비대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린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란 내부에 현재 이스라엘에게 포섭되고 매수된 사람들, 즉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이란 입장에서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하이에를 포함한 하마스의 지도자급들은 카타르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카타르는 중립적인 입장을 항상 취해왔고 한편으로는 미국과도 사이가 괜찮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속력이 강한 아랍연맹 국가들은 다른 아랍 국가가 공격을 당하면 다 같이 힘을 합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카타르에 있던 하이에를 암살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아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아랍어를 쓰지 않고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페르시아 민족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하이에를 일부러 이란에 있을 때 암살했을 것이란 얘기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카타르에서 하이에를 제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참전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은 지금 사이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이 트럼프의 암살을 계획한다는 CNN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에 트럼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는 만약 이란이 그런 행동을 저지른다면 이 지구상에서 이란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라고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확전을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는 있지만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지 이란과 사이가 좋지 않은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개입을 해버린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확전을 억제하려는 스탠스라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미국이 모른 척하기엔 어려워질 것이라는 계산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이에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을 때 일부러 제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보복 공격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인 페제시키안이 공격명령을 제고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하지만 이란이라는 나라는 특이한 게 최고 지도자가 명령하면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란 내 이슬람 최고 성직자이자 국가원수입니다. 임기가 종신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독재의 끝판왕인 것이죠. 그러니 하이에가 비록 이란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찌되었든 이란의 수도가 공격당한 거기 때문에 보복 공격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하메네이의 명령을 이란 수뇌부들도 거역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란의 보복 공격의 수위인 것인데요. 어디까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혁명수비대 등의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본토를 강력하게 전면적으로 공격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이런 도발을 못하도록 콧대를 꺾어놔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페제시키안 위주의 개혁파는 만약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공격하면 되돌아올 이스라엘의 재보복 공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죠. 현재 미국 대선에서 박빙의 레이스를 치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굉장히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 여론은 물론 미국 내의 여론조차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들이 너무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전 세계 초패권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그동안 미국도 강조를 해왔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미국이 개입을 해서 휴전이 되게끔 빨리 상황을 종결하고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세계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무기 지원과 판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조차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민간인의 희생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은 하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는 멈추지 않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입장인 것이죠. 앞으로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과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휴전을 위해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행동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과 해리스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일 것입니다. 미국 대선은 초박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 이 전쟁에 휴전이 되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정작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휴전이 되길 바라지만 막상 대놓고 무기 지원을 아예 끊어버리지는 못하는 입장인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중동 아랍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친미국가입니다. 물론 여러 친미국가들이 있지만 국민들조차 반미 감정이 없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동 아랍에서 이런 우호적인 국가인 이스라엘의 유지를 위해서 무기 지원을 아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해서 휴전이 안 되고 전 세계 여론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현 정부의 대통령과 부통령인 바이든과 해리스 둘 다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어차피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기에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하루 만에 휴전시켰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며 여론을 부채질하기에 여념이 없는 중입니다. 어쨌든 하이에가 이란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란이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이란 국민들은 이미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반감 여론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란 정부의 입장도 이스라엘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기에는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기는 할 텐데 어느 정도 수위에서 대응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올 4월 시리아에서 있었던 이란 대사관 폭파 사건으로 이란의 대응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리아에 위치한 이란 대사관 건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도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을 단행했었습니다. 이란은 당시 이스라엘에 여러 발의 미사일로 공격했고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막혀 미사일이 거의 격추되었지만 이란은 우리가 공격에 성공했다고 국제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생색 낼 정도로만 선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었죠. 아마도 4월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이란을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함으로써 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절대로 끊을 수 없게 하고 이스라엘을 미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들면서 전쟁을 길게 끌려는 이런 것들도 지금 이스라엘이 설계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지원을 끊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정치학자 존 미어 쉐이머 저서 중 더 이스라엘 로비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이유 중에는 미국 내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중 유대인들의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을 미국 정치인들이 결국에 손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에 의해서라도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보복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까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처럼 생색만 내는 선에서 끝나게 될지 아니면 전면전도 불사할 정도의 많은 전력을 쏟을지 현재로선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미국, 이란 이렇게 네 나라가 이번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미국, 이란, 하마스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든 휴전을 원하고 있거든요. 단 한 나라 이스라엘만 휴전할 생각이 없어요. 이번에는 이란에게만 뭐라고 할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이란의 참전보다 더 우려되는 게 헤즈볼라의 참전인 것인데요.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본거지를 둔 무장 조직으로 무장 군사 세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레바논 정부군보다 위력이 더 강력한 헤즈볼라는 단순한 무장 세력이 아닌 거죠.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정치적인 정당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소속 정치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레바논의 방송사와 은행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헤즈볼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란에서 구매한 젤짤2 미사일은 12,000개가 넘고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 6만 5천 명의 병력 규모를 확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협이 될 만한 군사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민들의 여론을 신경 써가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주 복합적인 조직인 것이죠.
작년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소속 군인들도 꽤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마스의 수장 하이에가 이란에서 죽기 몇 시간 전에 헤즈볼라의 2인자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지난 30일 성명을 내어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군지휘관이자 전략부대 수장인 푸아드 슈크르를 베이루트 지역에서 제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현재 이스라엘은 이란도 건드리고 헤즈볼라도 건드려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중동의 벌집들을 계속해서 들쑤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헤즈볼라의 1인자와 대변인들이 나와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전면전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헤즈볼라가 대대적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시작되어 전쟁이 길어진다면 그만큼 민간인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헤즈볼라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레바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신경 쓰면서 행동하는 게 있어서 전쟁이 길어지는 것을 헤즈볼라도 지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 국제사회의 여론이 점점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들의 희생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여론은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레바논 국민들도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받으면 헤즈볼라 입장에서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심이 헤즈볼라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헤즈볼라도 원치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했다고 결정했다면 제5차 중동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중동은 아비규환의 소용돌이가 될 것입니다. 제5차 중동전쟁이 발발한다면 이스라엘의 적은 앞서 언급한 하마스, 이란, 헤즈볼라만이 아닙니다. 예멘 정부군에 대항하고 있다지만 거의 예멘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이란과는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헤즈볼라를 본받고자 하는 군사조직입니다. 이런 후티 반군이 지난 7월 19일에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 텔아비브를 드론으로 공격했었죠.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텔아비브에서 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자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7월 20일에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호데이다 항구의 유류 저장 시설과 항만 시설 등을 폭격했습니다. 이에 후티 반군도 이스라엘에 재차 보복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즉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도 이번 전쟁에 이란이 참전한다면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 전쟁의 확전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네타냐후는 휴전을 원치 않고 전쟁을 더욱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까요? 문제는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인데요. 만약 지금 총리직을 내려놓는다면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바로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해야만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속해 있는 리쿠드당은 의석수가 모자라 원래는 총리를 하지 못하는 의석수지만 극우정당과 연정을 통해서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네타냐후는 연정을 한 극우정당의 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극우정당이 등을 돌리게 되면 네타냐후의 총리 임기는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본인의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극우정당의 입맛에 맞는 정책은 물론이고 전쟁의 장기화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타냐후는 전쟁이 장기화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내부 여론은 어떨까요? 하마스를 이번에 제거하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국민들도 지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많은 민간인들의 사상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요. 이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될수록 주변 국가들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 인구가 956만 명으로 1000만이 안 되는 이스라엘의 현역군은 약 17만 명입니다. 현역군인이 17만 명인데도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이어 후티 반군까지 참전하게 된다면 예비군 46만 명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경제활동이 올스톱되어 이스라엘의 경제가 붕괴되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이란은 어떨까요? 이란 인구는 9천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에 비해 엄청난 인구가 있는 나라로 22년 기준 8,855만 명에 이르며 정예부대인 20만 명의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규군은 60만 명이 넘습니다. 굳이 예비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무기의 선진화가 많이 앞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네타냐후 총리의 확전의지는 확고한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당장이라도 공격을 할 것처럼 행동하던 이란이 주춤거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란의 입장은 개혁파인 페제시키안의 대통령 당선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선거 전략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 및 히잡 완화와 같은 개혁적인 공약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핵무기 개발로 인한 미국 및 서방 세계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 제재로 인해 피폐해진 국가 경제 상황을 벗어나야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 경제도 안 좋은데 전쟁까지 치른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종말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사실 이란의 방공망은 물론이고 무기 역시 구식무기 일색입니다. 라이시 전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만 봐도 이란의 현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이란이 서방 세계와 화해 무드를 타는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참전을 끌어들여 이란의 이스라엘에 보복이 강행되었을 경우 재보복으로 이란의 핵시설은 물론 정유시설 및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가할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란, 미국, 하마스 등의 갈등으로 현재 중동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입지도 중요하지만 죄 없는 민간인들의 희생이 이제는 멈춰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15, 16일 양일간 미국, 카타르, 이집트와 중재국으로 참여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협상에 관한 공동 성명을 내고 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